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75일 만에 승리. 아 글꼴이 왜 이러죠? 아 미안합니다. 2달 하고 볼 놀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트윈스 구독자분들도 계신데 존경합니다 진짜로. 이걸 어떻게 버텼니 너네? 우리가 할 때는 몰랐는데 당하니까 진짜 어지럽다 진짜. 니네 진짜 존경한다. 지금까지 야구 보고 있으면 진짜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이겼습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쪽으로? 네거티브한 쪽으로. 첫 번째 1. 박준영. 이 선수가 NC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두산 시절까지 1000타석 정도를 가량 대충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계산을 또 안 해봤는데 1000타석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타격은 그냥 이 정도면은 여기에서 그냥 딱 묶인 게 맞습니다. 더 이상 고점을 더 드라마틱하게 바뀔 가능성이 없고 능력치 다 받고 사이드워크 안되고 사이드 스텝 안되고 유격수로서에는 정말 고점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아닌 것 같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시즌에 유격수에 가장 맞는 핏은 오히려 이유찬일 가능성이 계속 높다. 오늘 정말 경기를 위태롭게 만든 수비 두 장면이 있습니다. 양석환의 포그미스, 박준영의 포그미스. 양석환은 뭐 그 이후에 다른 수비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박준영 선수는 굉장히 오늘 전반적으로 불안했다. 그래서 유격수 자리를 한번 고려해볼 가능성은 있다. 수비가 안되면 메리트가 타격 쪽에서 있어야 되는데 타격 쪽에서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경기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는 정말 이거는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이번 시즌 내내 어린 투수가 나오면 왜 내야진들이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왜 그러는 거임? 집중력을 조금 더 가져줘야 될 때, 투수를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질 못할 망정 투수를 내려버리게 만드는 수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내야의 안정감이 전혀 없어요. 특히 사고나는 구역이 몇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고나는 구역이 많다. 오늘도 내야가 굉장히 집중을 해줬어야 된다. 그리고 내야가 정상적으로만 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에러가 안 나왔어도 선발이 못해도 5회는 먹을 수 있는 투구수였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야 수비가 이렇게 불안정할 수가 없어요. 내야의 타구가 구르면 우리가 불안해. 보고 있는 우리가. 왜? 못 잡을까봐. 왜? 송구에서 에러가 날까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3. 시라카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라카와 케이쇼.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시라카와에 실망하실 분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냥 저냥? 왜냐하면 이 친구한테 애초에 기대했던 게 이닝 히터가 아니고 압도적인 피칭도 그렇게는 사실 찾아보긴 어려웠다. 랜더스 경기들을 살펴보면. 그랬을 때 오늘 경기에 들어갔을 때 기대치는 5이닝 3에서 4실점. 타격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저점수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딱 요 정도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볼넷이 생각보다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4사구의 문제점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경기 저는 단순히 좀 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표본이 적었지만 5경기에 아까 확인했을 때 9이닝당 4사구 비율이 3.5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늘 경기는 좀 튀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배터리와의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었고 아마 이 랜더스 경기의 시라카와와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본 시라카와의 조금 봤을 때 이게 뭐지? 좀 왜 우리가 알던 이 시라카와가 한테 기대했던 이 피칭이 안 나왔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피칭 디자인이 굉장히 달랐다. 랜더스에서의 시라카와는 보통은 제가 이제 투구 일지랑 어떻게 던졌는지, 어떤 공을 던졌는지를 쭉 보고 들어왔는데 한 바퀴 1에서 3, 2바퀴 정도는 이 선수의 빠른 직구, 묵직한 포심 요거를 많이 던졌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통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는 초반서부터 직구 던지고 커브 던지고 슬라이드 들어가고 포크 들어갔다가 이 투심성의 컷 페스티벌을 좀 던지면서 굉장히 레파토리를 초반부터 다양하게 이 투포가 가져갔고, 그리고 파악이 좀 안 됐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슬라이더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아마 투구 플레이 로그가 지금 상세 분석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슬라이더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포심 비율이 아마 굉장히 낮게 잡혔을 겁니다. 아마 맞으면은 포심 비율이 한 40%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오늘 나왔군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할게요. 나왔네요. 37.3%네요. 근데 랜더스에서는 53.3, 44.9, 62.6, 53.8, 40.9였습니다. 근데 좋았을 때의 피칭 내용은 포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오늘 경기 끝나고 전력 분석팀도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고, 양희지 선수, 김기현 선수도 분명히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 분석팀에서 받아서 아마 그래서 다음 경기부터는 포심 페스티벌 위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섞이는 슬라이더, 포크볼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오늘 경기는 우리가 K쇼한테 바랐던 정말 삼진을 많이 잡는 삼진쇼, K쇼의 모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배합을 바꾸면 아마 그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좀 힘 빠지는 모습이 있어 보였는데, 이 선수가 이 피칭이 27일날 던지고 13일날 던졌으니까 한 16일 정도 쉬었다고 봤을 때 6일 로테가 논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체력이 좀 있었고, 실제로 팀에서 이 선수한테 오늘 요구했던 거는 최대한 많은 이닝을 먹어달라 였을 겁니다. 아마 들어간 요구사항이. 그래서 아마도 시라카와답지 않게 KBO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닌 이닝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구속이 확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완급 조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이 109 이상 피칭을 가져가면서 최대한 많은 이닝을 가져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부터는 그냥 로테이션대로 돌아가고 이 선수한테 그냥 땅땅땅땅 때려라, 이닝 상관없이. 아마 이 이야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피칭 내용하고 다음 경기 피칭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확실히 어리긴 어린 게 수비 에러 나오니까 평정심이 좀 많이 흔들린다. 근데 그거는 어떠한 투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라카와 K쇼가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피처구나. 그리고 내야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 선수의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시라카와 K쇼가 449가 튄 거는 그냥 한 경기의 예외 사항처럼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더 이야기할 선수가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그랬듯 우리가 시즌 내내 항상 이야기해왔던 불펜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이영하 선수, 홍건희 선수, 이병헌 선수, 최지강, 김태경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4사구가 가끔 나오긴 했지만 불펜으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 뭡니까? 가장 야구에서 완전 무결한 아웃카운트, 삼진을 잡는 능력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위기 상황에 삼진을 잡아냈고, 이영하는 정말 대단한 피처였다. 오늘 정말 이닝이 폭발적으로 늘고, 이영하가 혹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선수는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미친듯이 던지고 있다. 저는 이걸 혹사라고 표현 안 하면은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영하는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본인이 힘내주고 있어서 정말 고마운 피처고, 오늘 경기는 또 주목해야 될 투수는 이병헌입니다. 사실은 오늘 경기 1.1이닝 이전에 오늘 경기 등판하면서 3연투였습니다. 3연투를 하면서 멀티 이닝까지 소화한 거니까 내일은 출근도 안 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쉬라 그래. 쇼츠도 핸드폰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한 손으로 넘기게 라고 하고 싶지만 출근은 하겠죠. 근데 보이면 또 쓰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 4연투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니까 집에 있어 봤자 시켜 먹을 거니까 출근은 하라 하되, 식당 가서 밥은 먹고 영양사님이 영양 만점으로 짜놓은 식단에 밥은 먹고 퇴근해. 그게 답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시대가 2024년인데 마운드 운영 메타는 지금 선발이 이닝을 못 먹다 보니까 최동원 메타로 흐르고 있는 이번 시즌 두산 베어스 불펜 운영이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병헌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고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다 오늘 다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왜 이걸 최지강도 멀티 먹이면은 이병헌 선수가 이렇게 안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냐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최지강을 멀티를 먹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이병헌을 오늘 이렇게 쓰면 내일 못 써. 근데 오늘 지강초일을 한 이닝을 썼다? 내일 쓰거든.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거든. 두 번째, 최지강의 멀티 이닝이 상당히 불안하다. 이병헌이 잘 맞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준 거다. 요 두 개로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로 넘어가죠. 다섯 번째는, 경민씨. 인정합니다. 옵트아웃 신청하세요. 근데 돈은 없습니다. 너무 잘 칩니다. 중요한 상황에 따박따박 수비도 탁탁탁탁 해줄 거 해주고. 예. 근데 돈은 없습니다.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회 4득점. 우리가 강팀이고 좋은 팀이라면, 건강한 팀이라면, 상대 선발 투수가 헤드샷 이슈로 퇴장까지 당한 상황이면 여기에서 눌러서 그 상황의 경기를 터뜨렸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고 뒤가 가비지 이닝으로 가야 되는 게 강팀의 이미지고 강팀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르지 못했고 수비에서도 흔들렸고 타격 역시도 어제처럼 6회 전까지 오트아웃이라고 썼네요. 미안합니다. 예, 옵트아웃이에요. 예. 소강 상태였어요. 어제 경기처럼 갈 수 있었는데, 예. 이게 강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르는 힘이 없어요. 이기고 있을 때 누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르질 못했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잘하는 팀은 이런 경기는 그냥 눌러버려요. 초반에. 그리고 뒤를 우리의 힘으로 가비지 이닝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팀이 되려면.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오늘 경기의 신의 한 수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신의 두 수. 이병헌의 멀티 이닝. 두 번째는 더블 스틸인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도박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 두 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더블 스틸은 사실은 더블 스틸보다 저는 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만났을 때 그 한 수는 더블 스틸보다는 멀티 이닝 쪽의 한 수가 더 깊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수였어요. 그리고 다른 수도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가웃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병헌이 1.1이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일 경기도 계산이 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게 더 리스크가 컸고 더블 스틸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초반엔 누르질 못했지만 어쨌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불펜 관리는 빠따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른 거죠. 이래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에 하나가 나온 거고 재환이 형 홈런은 정말 올 시즌 내내 영양가 만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치가 거의 없어요. 영양가 만점이기 때문에 재환이 형이 뭐 에버리지가 떨어진다, 삼진이 너무 많다 하지만 영양가는 정말 넘쳐 흐른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내일 아마 발라조빅 선수가 이제 공표가 되었고 이승현 선수 좌투수가 이제 공표가 되었는데요. 잘해야 됩니다.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우리가 이 선발 로테이션까지 꼬아가면서 만들어놨던 이번 시리즈의 계획이 다 꼬였어요. 1, 2경기에서. 뭐냐? 1경기의 플랜은 뭐였냐? 최선의 플랜을 얘기해 드릴게요. 로테이션을 꼬면서 두산 베어스 코칭 스텝이 생각했던 가장 최선의 결과는 곽빈이 이닝을 많이 먹는다. 예상 7이닝. 그리고 최소한의 불펜 운영. 그러면서 여기에 시라카와가 5이닝 정도 소화한다는 가정하에 불펜을 투입해서 승리를 가져가고 3. 발라조빅이 60에서 89가 예정되어 있으니 여기 뒤에 이영하 등등을 붙여서 불펜을 일요일 경기니까 다 때려박고 마지막에 승부를 본다였는데 1경기, 2경기가 다 빠그라졌어요. 내일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내일 정말 불펜을 다 쏟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발라조빅이 6회는 버텨줘야 되는데 모르죠. 검증이 안 돼 있고 내일 첫 경기니까. 내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뻔하지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타격이 미친듯이 때려내거나 두 번째, 발라조빅이 6이닝을 소화해주거나 딱 그렇게. 팀은 정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제 생각에서는요. 계속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선발만 자리 잡는다면. 왜? 야수들도
중간중간 바꿔야 될 선수들이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공감 못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형님 리더십 다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보스 리더십이 필요하다. 무슨 이야기냐? 달래줘서 힘을 북돋아주는 방면도 있지만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팀을 끌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가끔은 충격적인 채찍도 필요하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저런 에러가 나오고 멘탈이 나가고 빼주는 게 오히려 선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모스 주루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저는 뭐 WRC 플러스가 양의지보다 좋은데 저 타자를 어떻게 바꿔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 타자는 개인적으로 무난무난해서는 안 된다. 무난무난하게 지금 우리 타선에 라모스가 빠지면 굉장히 타격이 바보가 되는 팀인 건 맞지만 외국인 타자라 하면 KBO에서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무난무난해서는 리그에서 실패한 타자다. 하나의 특장점이 있거나 임팩트가 강하거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레디스 같은 임팩트는 팀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오늘 경기 보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아마 정말 오랜만에 2달 보름만에 삼성 라이온즈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4대가 안 맞는다 뭐 다 이야기하지만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냥 절어 있어요. 마치 18년도에 두산을 만나면 저는 LG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플레이 하나하나에 다 절어 있어요. 오늘 이겼으니까 내일 이기면서 이 시즌에 흘러왔던 이 끈을 반드시 내일 승리로 끊어야 됩니다. 선수단은. 그래야 삼성전 분위기 반전이 되고 정말 혹여나 가을 야구에서 삼성을 만났을 때의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추후 시리즈는 물론이고. 그래서 내일 경기도 선수들이 반드시 승리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간만에 승리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저거 정말 오랜만에 즐길 게 많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저는 내일도 승전 보러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